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연루된 불법선거 운동에 지방의원들이 대거 관여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공천 거래, 공천 헌금 등 여러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천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 입건된 김병태, 서호영 대구시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 운동을 도운 대가로 한국당 공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론 조작하는데 깊숙이 관여한 거지. 경선도 나를 도와주면은 네 공천 주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같은 혐의로 입건된 동구 구의원 3명도 이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인 대구 동구을에서 한국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공천 거래에 이어 공천 헌금 소문까지 나오는 등 여러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의원 1명은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 공천이 당협위원장 손에 달려 있어 온갖 불탈법이 판치고 선거 이후에도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하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남동국 전체의 지방의원들은 이제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 하고 모기사슬 관계지. 악어새 관계다. 이렇게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하수인 노릇을 하고 또다시 공천을 받아 생명을 연장합니다. 뽑아준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공천을 주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어떤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역 정치에 대한 혐오를 주는 이런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협위원장과 지방의원 간 공천 거래는 자유한국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되는 일당 독점 구조가 낳은 폐단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중히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달서구 의회 의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 목적과 취지, 사용 대상자도 공개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집행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의는 1분밖에 못해오도 식사비는 꼬박꼬박 청구하는 식이었습니다. 달서구 의회 의장은 사과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 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6명은 2달 동안 업무 추진비로 1,280여만 원을 썼습니다. 대부분 식사비로 썼는데 누구와 무슨 이유로 사용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누군가에게 접대한 셈인데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는 접대성 경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기재해서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시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의원들이 제 밥값만 챙기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살펴본 자료를 확인했을 때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의원들은 회의 시간과 관계없이 회의를 열기만 해도 운영 경비를 썼습니다. 지난 7월 18일 열린 8차 본회의를 비롯해 2주일 동안 5차례 본회의 시간은 각각 1분씩. 의장단 구성이 파행을 겪어 의원들이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았는데도 회의를 위한 식사비는 꼬박꼬박 지출됐습니다. 식비와 간식비로 120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장으로서 자금 관리를 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우리 달서구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달서구 의회가 업무 추진비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를 다음 달 정례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직원 승진 대가 등으로 수뢰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지난주 있은 2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죠. 한 달 넘는 보강 수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경찰과 검찰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9,5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는지 어떠신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저를 삼성까지 시켜준 우리 시민들에게 사실 본의 아니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전 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져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이 없다라는 이유가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시장에게 돈다발이 전달됐다는 방법과 과정을 직접 시연까지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김 전 시장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차 영장 기각 이후 한 달 이상 보강 수사를 했던 경찰로선 머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추가 증거 확보 등에 실패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뇌물 사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진술과 증거 등을 제시했다면서 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김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요구하며 자신의 차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5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사는 58살 A씨를 일반 교통 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대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를 자신의 차를 이용해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어려운 지역 상황을 외면하고 관광성 해외 연수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경주시 양북면과 외동 지역은 태풍 콩네이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상태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이 4박 6일 일정으로 호주 해외 연수에 나섰습니다. 명목은 해외 연수지만 호주 시드니 시티 카운슬과 국제 컨벤션 센터 등을 방문하는 것이 공식 일정이고 대부분은 관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태풍 콩네이로 양북과 외동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해외 연수를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선진국 인프라와 관광산업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연수를 실시했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의원 1인당 250만 원의 연수 비용을 집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호주에는 우리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호주의 다양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 업무에 반영을 하고 반면 고령군 의회는 최근 해외 연수 비용을 전액 반납하고 의원 전문성 확대를 위해 국내 연수로 대체했습니다. 대다수 초선 의회입니다. 그래서 국내 연수를 대체해서 여수시 의회도 방문하고 그 교육을 좀 내실 있게 받고자 그 국내 연수로 돌렸습니다. 반복되는 관광성 의원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협력 의료기관 3곳의 호흡기 질환자를 상대로 독감 유행을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도내 환자 1명의 검체에서 첫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독감으로 부르는 인플루엔자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고열과 마른 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독도의 첫 주민인 고 최종덕 씨의 딸 최경숙 씨가 독도 거주 주민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와 경북도 울릉군에 제출했습니다. 독도 최종덕 기념사업회는 최경숙 씨가 지난 1979년부터 아버지를 따라 독도에서 13년간 생활한 경험이 있는 데다 남편도 25년의 스킨스쿠버 경력이 있는 등 바다 생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시 금고 운영 현황을 비공개한 대구시 처분에 불복해 오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대구시에 대구은행과 체결한 약정서와 운영보고서 등을 공개 청구했지만 지난 9월 거절당했다며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대구은행이 8조 원에 달하는 시금고를 운영하는 만큼 감시 대상이 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시금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